2023년 3월 18일 시행된 소방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요, 하, 상 정도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외웠던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혼돈되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존재하지만 문제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봐야 정상일 걸로 보여져요. 일반적이라면 85점 정도 이상으로 보는데 워낙 적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죠. 소방학개론은 90점 이상을 합격 점수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1번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변천 과정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언제나 이제 늘 조심하라는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946년부터 1948년은 미군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독립, 독립된 자치소방체제다. 딱 들어맞죠? 1948년부터 1972년입니다. 1970년이에요. 1948년부터 1972년은 정부 수립이니까 정부 국가다. 그러면 국가소방체제입니다.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1970년부터 1992년은 소방행정제도의 발전식입니다. 발전이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원이니까 이원적 소방체제다.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이원적 소방체제 맞습니다. 이제 1992년부터 2020년이에요. 2020년 4월 1일까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4월 1일 전이니까 2020년을 이렇게 풀어볼게요.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완입니다. 성숙 광역이에요. 광역자치 소방행정제도야.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소방체제고 2003년 이 사이니까 광역자치 소방체제 여기가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2번으로 갈게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이거 소방공무원이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방신호의 방법은 타종 사이렌, 통풍대 게시판, 기능 맞지만 음성과 방송은 아닙니다. 소방대의 비상소지문 훈련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딱 들어맞네요. 이미 정답 2번 나와서 자, 여기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경계 신호는 타종이니까 1타와 연 2타 반복인데 사이렌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타종이 아니고 사이렌이나 틀렸고,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 발화 해제 훈련, 경계 발화 해제 훈련, 경계 발화 비상신호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입니다. 재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존스 안에서 순서를 잊지 말라 했어요. 존스의 재해 분류는 자연재해 재난과 준자연인이 재난입니다. 준자연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네스의 재해의 분류는 자연재난과 인위 재난입니다. 인적 재난 또는 인위 재난 이렇게 표현하죠. 딱 들어맞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의 분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입니다. 해외재난에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이니의 재연쇄 이론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가 요 순서 살짝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적 결함을 만들고 개인적 결함이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유발하고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가 사고를 유발하면 사고가 상해를 일으킨다. 딱 들어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지만 깊이는요 이미 출제된 문제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되는 정도는 쉽다고 느꼈을 겁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다. 위험구역 설정이다.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그리고 차량 통행 제한. 그러니까 얘는요 대응 단계가 됩니다. 예방 단계가 아니고 무슨 단계가 된다. 이건 대응 단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정답 이미 1번이 나왔습니다.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서 재난 현장 긴급 통신 수단 마련이다. 그리고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운영은 대비 단계입니다.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운영이다. 이거 대응 단계라고 표현했죠. 재난 사태의 선포는 대응 단계지만 특별자가 붙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는 복구 단계다. 딱 들어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미 기출된 문제를 토대로 볼 때 이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가연성 혼합계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있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MI다.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자 이제 연소가 잘 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최소 발화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작아야 잘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유효충돌의 수가 많아서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딱 들어맞죠? 압력이 상승해도 유효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딱 들어맞네요. 가연물의 특징을 따라가세요.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쉽게 반응을 한다.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는데 커진다. 여기서 틀렸네요. 이미 정답 3번 바로 튀어나오죠. 가연물의 특징을 살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양론비다. 완전 연소 조성비일 때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가 최저가 된다. 딱 들어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가연성 액체의 연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보면요 혼돈을 일으키기 아주 딱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해석이 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2년빨 순으로 높다. 그러니까 온도는 인, 연, 발 순서로 높다. 이게 해석이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깝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점화원을 가해서 불이 잘 붙고 점화원에 없이도 쉽게 불이 붙으니까 이렇게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까우면 재점화가 어떻다? 쉽게 되더라. 재점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점화원이 없이도 쉽게 발화가 되기 때문에 소활동이 냉각이 한 소활동이 어렵다, 용이하다 아닙니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지문은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기본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을 볼게요. 인화점과 연소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인화점은 점화원을 가했을 때 발화되는 최저 온도고 연소점은요. 이때 인화점에서는요. 점화원을 제거하면 연소가 지속되지 못하죠. 화염이 꺼지게 됩니다.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니까 화염의 전파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어떤 때?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딱 들어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부분도 연소의 반응은 열 생성률과 열 손실률을 비교한 건데 이건 이 연소에서의 하나의 개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생성되는 게 빠져나가는 손실률보다 커야 생성되는 게 빠져나가는 하나의 개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손실률보다 커야 점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개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높인 거다. 열 생성률이 열 손실률보다 큰 조건에서 연소가 지속된다. 딱 들어맞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역시 1번과 2번에서 꽤 혼돈을 많이 일으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 부분의 해석이 상당히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7번 문제로 갈게요. 소방 펌프 및 관로에서 발생하는 습격 현상이다. 이거 워터 해머링이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어주며 반복을 해라. 이해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보세요. 습격 방지기는요. 관에 꺾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는 걸 달아서 물이 때리게 되면 충격을 흡수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에요.
습격 방지기 단어에 들어있네요. 설치 맞습니다. 관로의 서지 탱크다. 자, 에어가 들어있는 탱크예요. 그러면 이게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기체라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를 해줍니다. 아, 습격 방지기 서지 탱크 같은 개념이에요. 플라이 휠은요 관성차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플라이 휠을 부착을 하게 되면 무게를 증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멈출 때도 서서히 멈추고 기동을 할 때도 서서히 속도가 증가가 되고 서서히 속도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급격한 속도 변화를 억제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습격 현상을 방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관경의 축소를 통해 유체 유속을 증가시킨다. 관경을 축소하면 유체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 유속이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밸브를 잠갔을 때 충격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격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거 잘못됐네요. 관경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관경을 크게 해서 유속을 어떻게 된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를 시켜야 된다. 요게 틀렸네요. 요거 감소. 관경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유속을 감소시켜야 압력 변동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화재 시 연소 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 부분 공부할 때 순서를 잊지 말라고 했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다. 불완전 연소 생성물, 완전 연소 생성물이다. 이산화탄소 황화수소입니다. 이산화황이에요. 황, 함유 물질의 연소로 생성이 된다. 황화수소, 이황화, 이산화황입니다. 황화수소와 이산화황, 아황산 가스라고도 합니다. 이산화황이다. 그리고 이제 둘씩 묶어서 우리가 단어를 먼저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이렇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이산화질소다. 이것들은요 질소 함유 물질의 연소로 생성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염화수소와 아크로린이 있습니다. 염화수소는요 화학식을 잘 들여다보면 HCl이라 PVC 연소로 생성된다 이렇게 해줬고요. 아크로린은 탱크로리를 생각해라.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 연소로 생성이 됩니다. 둘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 그랬어요. 대신 교차에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포스겐이다. 화학식이 COCl2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Cl과 COCl2, Cl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PVC의 연소로 생성된다. 독성이 가장 큰 게 포스겐, 그리고 아크로린이 독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라고 그랬어요. 불소 수지 연소로 생성된다. 불화수소다. 이렇게 외웠고 이제 이게 기억난 사람 이걸 틀릴 수가 없죠. 보세요. 황화소는 방귀 냄새니까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연기로 인한 빛의 감소를 나타내는 감광계수는 가시거리와 반비례한다. 딱 들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 사주차 거를 공부할 때 요거에 관한 지문을 다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한다. 그렇죠. 산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O2 두 개가 결합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질식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자, 보니까 어려운 용 하나 나오네요. TLV다. 신경 쓰지 말고요. 독성가스 허용 농도. 우리 이거 이렇게 외우랬던 거 기억나나요? 자, 독성가스 허용 농도가 낮을수록 독성이 큰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렇게 외웠죠.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는 0.1, 1, 3, 5, 10, 25, 50, 5000 ppm이다. 이 수치 외울 필요가 없다. 숫자가 커진다. 다리는 ppm입니다. 독성가스 허용 농도다. 자, 그래서요. 이건 뭐다? 포스겐 또는 아크로린이다. 그리고 이는요. 이산화 질소가 이렇게 됩니다. 350은요. 불렴황을 이렇게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불렴황을 기억해라. 왜? 뒤에 붙는 단어가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나머지 이제 일산화탄소 독성이 거의 없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서를 봐도 보세요. 불렴황에다가 염화 이렇게 염이 이산화황을 이렇게 집어넣고 황시 시안화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안화소. 자, 순서를 잡으면 뒤에서부터 가볼게요. 독성이 가장 큰 게 포스겐이다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불렴황. 암모니아는 여기에요. 독성의 크기로 보면 뒤에서부터 와도 여기 불화소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시안화소가 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안 맞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했던 사람이 이 순서가 독성의 크기 순서가 맞지 않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걸 금방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4번이라는 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를 순서대로 외우라고 익히라고 한 사람은요. 이거 정답 4번이다라는 걸 금방 캐치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갈게요. 폭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증기폭은요. 증기폭발은 발자가 빠졌네요. 증기폭발은 액체의 금속한 기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응상폭발입니다. 수증기 폭발과 증기 폭발은 응상폭발이에요. 물리적 폭발입니다. 상태 변화예요. 그러면 증기 폭발은요. 당연히 저온의 액화가스가 물에 닿게 되면요. 그 저온의 액화가스가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기체라면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밀어내는 거죠. 부피가 빵 하고 팽창하고 강한 충돌과 함께 그 가운데는 진공 상태가 됐다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또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굉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충돌에 의한 굉음이니까 최적이 팽창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우리 고막을 강하게 흔들어 놓는 거죠. 가스 폭발은 분진 폭발의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이 어떻다? 더 크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분진 폭발은 가스 폭발에 비해 연소 속도나 폭발 압력은 작으나 파괴력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는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떨어져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비표 면적이 훨씬 더 큰 게 가스 폭발이에요. 그러므로 가스 폭발은 분진 폭발보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쉽게 불이 붙으니까 크다가 아니고 뭐다? 작다가 돼야 됩니다. 틀렸네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 했죠.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린다.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갔습니다.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린다.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린다.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린다. 정답 4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머지 읽지 않아도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분해 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의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 의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폭발 맞습니다. 오류연물이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연소 범위, 폭발 범위는 초기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할수록 그럼 유효총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딱 들어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딱 두 개만 하면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기본 개념만 충실하면요. 시간 제한 없이요. 부드럽게 문제가 풀립니다. 폭연과 폭갱이다. 우리 영어 디플레그레이션이나 디토네이션으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 단어까지도 외워주라 그랬죠. 예온압가스의 초기 압력이 높다.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쉽게 연소 속도가 유효충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소 속도가 빨라지고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길어진다. 틀렸네요.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화염의 전파 속도는 폭연은 음속보다 느리고 폭갱은 음속보다 빠르다. 딱 들어맞네요. 이미 정답 2번 나왔으니까 정답 2번. 끝난 겁니다. 뒤에 볼 것도 너무 정확하니까 나머지를 보면 폭연은 폭갱으로 전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가 되고 폭갱은 폭연으로 전이될 수 없다. 아니지. 폭연이 폭갱으로 전이될 수 있답니다. 화염의 전파 속도 음속 이상이 되면 폭갱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그랬죠. 폭연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폭갱이 불연속적이다.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틀렸네요. 여기서 연속적이다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은 이미 2번이 나왔어요. 11번 역시 또 분진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좀 많이 읽어주라고 그랬죠.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다. 당연하게 방출된 열량이 저마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그만큼 폭발하기가 쉽다. 맞죠?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부유한 상태에서만 폭발하기 때문에 클수록 폭발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분진 폭발은 분진의 입자 직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분진의 폭발을 일으키는 입자의 직경은요 1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기본적으로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아닙니다. 분진 폭발은 이제 분말 소학자 헷갈렸어요. 자, 분진 폭발은 입자의 직경에 영향을 준다. 즉 작으면 작을수록 부유성이 크기 때문에 폭발성이 커진다. 이렇게요. 분진의 크기와 발열량으로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네요. 분진이 단위 최적당 표면적이 작아지면 동시에 반응하는 게 많아지겠네요. 그럼 폭발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용이하다, 틀렸습니다. 표면적이 폭발이 용이해지려면 표면적이 단위 최적당 표면적을 뭐라고 하죠? 이걸 비표면적이라고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라고 하죠. 비표면적이 작아지면이 아니고 커지면입니다. 커지면 동시에 반응하는 게 많아서 폭발이 용이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잘못됐고요. 1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유류화재, 식용유화재를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문제 푸는 동안에 전기화재, 주방화재, 특히 주방화재, 식용유화재를 예를 들어줬죠. 식용유는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깝고요. 또 하나 크지 않고 빛점보다 끓는 점보다 발화점이 더 낮아서 눈으로 볼 때는 끓지 않는데 쉽게 불이 붙더라.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발화점, 빛점보다 낮다. 딱 들어맞네요. 도체 주위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전기 화재가 이렇게 점화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자 이제 이런 부분이 해석인데 기름유자입니다.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면, 자 이게 증기가 이렇게 발화점이 낮아서 증기가 쉽게 발화한다 그랬죠. 그럼 화염을 제거하면 여전히 식용유 온도는 변하지 않았죠. 냉각 소화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증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빛점보다. 그러면 화염을 제거했다 할지라도 쉽게 재발화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방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방지하기 어려워요. 이미 정답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전기화 4번 전기화재 발생 원인 중 누전은 전류가 전선이나 기구에서 절연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정해진 전로 밖으로 흐르는 현상. 맞습니다. 정답은 3번요. 자,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약간의 해석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13번 화재 시 구획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보세요. 구획실입니다. 그러면 백드래프트 또는 플래시오버를 생각해 줘야 되겠네. 개구 부위 크기가 클수록 산소 유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플래시오버 발생 시각이 빨라진다. 관련 없다. 틀렸습니다. 구획실의 창문과 문 손잡이의 온도. 백드래프트 징후 징조가 창문과 문 손잡이 온도가 어떻다? 대단히 뜨겁다. 발생 가능성, 백드래프트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아니에요. 징후 징조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준불연성이나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가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열 공급량이 적어서 플래시오버 발생 시각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자, 이거 딱 들어맞네요. 그래서 플래시오버 발생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있죠. 산소와 가연물, 열량을 생각하면 된다. 산소 유입이 원활할 때니까 개구 부위 크기가 클수록
가연성 내장 재료이고 내장대의 두께가 얇을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딱 들어봤죠? 4번 구획 실내 그러면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맞습니다. 불연성, 가연성이 아니고 준불연성이나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면 이제 발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딱 들어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구획 실내의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가 되면 백드래프트 징후 징조라 그랬어요. 출입문을 개방하면 폭발적으로 은사한다. 플래시오버가 아니고 백드래프트가 됩니다. 요걸 백드래프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올바른 건 정답 3번밖에 없네요. 14번을 보세요. 화재 하중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하하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화재 하중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화재 하중은 이렇게 바닥 면적분의 가연물의 양이란 말이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등가 가연물인 목재량으로 환산한 값이니까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 그리고 이거는요 가연물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 이 공식까지는 찾았는데 그리고 기출된 문제가 2번이나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가연물 A와 질량 이렇게 발열량 2000에 200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2000에 곱하기 200이 되고요. 더하기 B는요 9000에 100이네요. 9000 kcal per kg 기본 단위 잘 썼고요. 질량은 100kg입니다. 그럼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은 4500 kcal per kg 곱하기 바닥 면적이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가 가로가 되고요. 여기가 세로가 됩니다. 여기가 높이가 이렇게 돼요. 그럼 바닥 면적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닥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뭐가 돼야 돼요? 세로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닥 면적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요거가 바닥 면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런데 왜 이제 학생들이 좀 혼란을 일으키느냐 보니까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밀리미터는요 1미터는 100cm가 되고요 1cm는 10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1미터는 100 곱하기 10하면 1000밀리미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00밀리미터는 이제 미터로 바꿔주면 1000밀리미터가 1m니까 1000밀리미터는 10m가 되고 세로는 요거잖아요. 8000밀리미터는 1000밀리미터가 1m니까 8m가 돼서 바닥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다? 10 곱하기 8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10 곱하기 8 제곱미터가 이렇게 되죠. 80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 2개에다가 80, 공 3개 빼고 나머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3.61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계산하는 문제인데 바닥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렇게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미터로 바꿀 수 있냐 이거에 불과한 겁니다.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못 풀었다. 글쎄요. 이런 거는 단위의 환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이전은 연료지병 화재 이후에는 환기지병 화재를 했으니까 딱 들어맞네요. 맞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환기량이 부족하다. 부족을 지배로 해석했으니까 환기지병 화재 딱 들어봤네요. 그런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환기지병 화재가 되는 건데 환기지병 화재에서 연료지병 화재로 바뀐다? 아니죠.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연료 지병 화재에서 환기 지병 화재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데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반대로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님이 나왔어요. 연료 지배형 화재는 여기에 지배라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료량이 부족하다. 산소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부. 산소는 충분하다. 맞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연료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성장기에는 플래시오버 이전이니까 천장 부근에서 축적된 뜨거운 가스층이 바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연성 물질의 복사를 공급하여 그렇죠. 플래시오버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플래시오버 이전이 성장기니까 그 다음 플래시오버로 갔다가 뭐로 넘어간다? 최성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성장기에 플래시오버를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6번 위험물의 류별 특성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의외로 이제 위험물 파트에서는 좀 쉽게 나왔고 이미 출제된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염소산 나트륨이다. 자 이거 나트륨 칼륨은 염류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트륨 칼륨은 무기 또는 알칼리 금속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얘는 염류로 해석하니까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니까 인류염물이다. 불연성이죠. 조해성입니다. 공기적인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에 녹습니다. 무색, 백색의 결정성 분말 딱 들어맞아요. 그 다음 마그네슘은 이류염물이다. 물과 반응해 수소기체를 생성. 끓는 물과 접속 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요. 맞습니다. 황리는 삼류염물,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자, 이게 문제예요. 액화되면서 녹는 점이 44.1도씨입니다. 1도씨. 상온에서 노출되면 이렇게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자연 발화성 물질이니까 딱 들어맞아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17번 위험물의 류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탄화칼슘은 우리가 이미 칼슘 CA, 탄화 C2라는 거 외웠고 물과 반응한 무슨 기체? 아세틸렌 기체. 그러니까 금수성 물질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할 수 있다? 아니죠. 절대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답 1번 나왔네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점검 차원으로 들어가면 수용성 메틸 알코올 화재, 수용성은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로 소화. 맞죠? 알킬 알루미늄은 물, 이산화탄소, 사염화탄소가 격렬히 반응하기 때문에 용기를 밀봉하고 굳이 사용하라면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소화한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정리는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류염물 황화린 유황 정린, 지정수량 100kg 이미 외워놨어요. 소량의 정린인 경우에 마른 모래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도 일시적인 소화효과가 있다. 그렇지. 대량의 물이 가장 좋은데 일시적인 소화효과는 있다. 이렇게 살짝 변형을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1번이 정답이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정답 1번. 18번입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가볍게 읽어도 이 정도까지를 들여다본다는 거 쉽지 않다. 그 대신 지문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라. 건물의 소실 면적의 산정입니다. 소실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하래요. 뭐로 해라? 소실 바닥 면적이다. 입체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입니다. 소실 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다졌죠? 이미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1번을 보고 풀고 들어간 겁니다. 자, 반소는요. 건물의 입체 면적의 자 이제 소실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전소, 반소, 부분소죠. 이때가 입체 면적입니다. 30% 이상 70% 미만 소실 딱 들어맞아요. 다른 건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이미 답이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소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요. 산림 화재 시 화재 진행 방향에 나무를 벌목하였다. 그럼 제거소와 가장 기본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물은 왜 냉각 소화를 하느냐? 비열과 기화열이 크기 때문이다. 기화열을 증발장렬이라고 합니다. 비열과 증발장렬이 작아서 아니에요. 커서 냉각 소화다. 커서예요. 그러면 기억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억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억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기억 디귿 리을과 기억 디귿 리을 미음 테크닉이죠. 미음의 유무로 결정하면 돼요. 물에 침 투자를 첨가하면 어떻게 한다? 물이 잘 스며 들어간다. 그럼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표면 장량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증가 이미 틀렸네요. 그럼 미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하. 정답 몇 번이다? 바로 1번. 시간을 좀 안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리을, 유류화, 디귿, 부촉매에 소화하는 화학적 소화 맞죠? 디귿 들어갑니다. 리을, 유류화재는 포사약재를 방사하여 유류 표면에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차단해 소화한다. 그렇죠. 딱 들어맞네요. 기억 디귿 1번이 정답입니다. 20번 분말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미 이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1, 2, 3, 4종 무조건 출제될 때가 됐다. 또 하나 이걸 먼저 외우라 했죠. 분해 생성물을 꼭 기억해라. 1, 2, 3, 4종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종이면 1종은 CO2와 H2O 2종도 CO2와 H2O CO2와 H2O 3종은 CO2는 안 들어가고 H2O 4종은 CO2가 들어가고 H2O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꼭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1, 2, 3종의 열 분해 반응에서 CO2가 생성된다. 1, 2, 3종은요. 공통분해 생성물이 H2O입니다. CO2가 아니에요. 1, 2, 4종의 공통분해 생성물이 CO2예요. 이미 틀렸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정답 2번. 강의 시간에 이거부터 철저하게 외우라고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틀릴 사람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중탄산, 탄산수소, 칼륨, 화학식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2종 칼륨 맞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니까 1종이네요. BC급 화재 맞습니다. 3종만 A, B, C급이고 1, 2, 4종은 BC급 화재에 사용 맞아요. 여기 보니까 NH4H2PO4다. 이거 3종 분말 소화약제네요. 제일 인산 암모늄이니까 A, B, C급. 그리고 비뇨화 현상은 1종만 가능한 거니까 비뇨화 현상 일어나지 않는다. 맞네요. 3종은 비뇨화 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1종만 해당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1번의 이너젤이다. 자 이거부터 기억하라 했죠. 이너제 노사 일은 지라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대부분이 출제의 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본 개념을 열심히 익혔다면 이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 외운 거 있죠. 52%, 40%, 8%의 혼합 비율이다. 그러면 이너젠 100은 질소가 100%, 이너젠 01은 010을 얘기한다 그랬죠. 아르곤이 100%, 이너젠 55는 질소 50%, 아르곤 50%다. 그러면 질소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소화약제는 질소가 없는 거 이거다. 0이니까 이너젠 01이다. 100 아닙니다. 이너젠 0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 HPC 자 이거는 HFC예요. HFC 23이다. CN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C 순서대로 없으면 0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C, H, F의 순서입니다. 요거는요 더하기 1 빼기 1이에요. 그럼 C가 하나, H 하나, F가 3개. C가 하나, H 하나, F가 3개. 이미 연습을 했던 겁니다. 역시
이거 아니어도 정답이 1번이 나와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촉매 소화 효과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없으나 할로겐 함물 소화약제는 그렇죠. 이너젠 소화약제는 질소아르곤 이산화탄소만 들어있어요. 할로겐 원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할로겐 함물 소화약제는 있다. FClPr 할로겐 원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할로겐 함물 소화약제는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등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 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다. 그렇죠. 할로겐 원소라고 합니다.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를 할로겐 원소라고 표현하니까 딱 들어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22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거두절미하고요. 포소화약제 순서를 익혀라. 볼까요? 단백포소화약제. 이 지문에 맞춰 볼게요. 합성, 계면. 순서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활성체포, 활성체포 소화약제, 수성막포 소화약제, 수성막포 소화약제, 불화 단백포 소화약제다. 자, 이제 이렇게 유료 표면 아래에서 주입한다.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표면하 주입 방식이라고 한다. 작년에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 참 많이 해줬죠. 여기까지 최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친수성, 친유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양친매성이다. 양친매성, 양친매성이다. 단친매성이다. 하나에만 녹는다는 얘기죠. 단친매성이다. 따라가 볼게요. 무조건 물에는 다 녹습니다. 물과 물에 녹아요. 그러면 양쪽에 못 녹는다. 이거 뭐예요? 물에 녹고 역시 마찬가지로 친수성이고 이건 친유성, 기름에도 녹는다는 얘기예요. 양친매성, 기름에도 녹는다. 단친매성, 친유성이 없다. 그러면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얘는 내유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름에 섞이는 거니까. 얘는 내유성이 있다. 기름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무슨 방식이다? 표면하 주입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원리를 좀 늘 연습을 해주라 그랬어요. 이 단어의 별만 익혀도요. 두 개 표면하 주입 방식.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수성막포 소화약제와 불화 단백포 소화약제니까 정답 2번이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면 올해 문제는 상당히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23번에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다.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은 뭐다? 열 감지기예요. 보니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기본 개념을 풀 수 있죠. 그러면 열 감지기는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이 있고요. 연기 감지기는 이온식과 광전식. 광전식은 이건 무슨 감지기다? 연기 감지기예요. 열 감지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정답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갈게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옳지 않은 거,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거 넣겠네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다. 이거 뭐라고요? 소화활동설비네. 그러면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 설비와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먼저 배워라. 여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연자가 다 들어간다. 연자 재연설비, 연자 연결 살설비, 인명구조설비는 피난구조설비예요. 정답 얘만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네요.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문제는 쉽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헷갈려서 놓쳤다 할지라도 90점 이상의 점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포소화설비. 이 부분도 보세요. 우리가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 팽창비를 통해서 수치를 계산하는 문제를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계산한 문제는 높게 나온다. 1%, 0.1% 학생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연습을 좀 시켜줬습니다. 팽창비란 그러니까 물과 포소화약제에 대한 총 부피에 대한 최적에 대한 최종 발생한 포의 최적이에요. 포 수용액 최적이 아니고 포의 최적이고 그리고 원래 포와 수용액까지 더한 포 수용액 최적으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팽창비란 포 수용액 최적분의 원래의 포와 수용액의 그 최적을 더한 값인 포 수용액 최적분의 최종 발생한 포의 최적이에요. 포 수용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 1번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우리 다른 개념에서 들여다볼게요. 연성계란 압력계는 높은 압력 그리고 연성계는 대기압 이상 이하의 압력 측정 딱 들어맞죠. 진공계는 일기압 이하의 압력이에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이고요. 맞습니다. 국소 방출 방식이다. 이거 전역 국소 호스릴 방식이니까 전역은 밀폐된 방호구획내 모두 소약제가 방출 국소 방식은 분사에 대해서 화점에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거다. 분사 헤드를 통하여 직접 화점에 소약제를 방출 딱 줄어봤네요. 프레셔 사이드 사이드에 하나가 더 있네.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다.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압입 딱 들어맞습니다. 압입용 펌프다. 그러니까 2, 3, 4가 아주 정확해서요. 정답 1번을 이렇게 쉽게 정답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한 것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유축헌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났느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는 개념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최저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90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95점에서 100점까지도 무난히 나올 수 있는 점수다. 그러니까 올해 출제된 문제의 특징은 작년과 반대로 소방학계는 가장 난이도가 낮았고 그 다음이 소방관계 법규, 행정법이 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노력한 것만큼의 땀을 흘린 것만큼의 고생한 것만큼의 점수를 얻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이미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최종 합격에 이르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